처음의 논리가 뭐냐? 맨 처음의 논리. 이거 내가 전화기 연구해서 특별한 단어를 찾은 거야. 맨 처음의 논리가 뭐냐? 확산이냐 수렴이냐. 내가 이것도 전화기 머리 굴려가지고 이게 뭐하는 거야. 진짜 머리 빠개지도록 생각해서 공유하는 단어다. 옛날에 데카르트는 저런 거는 코기토라고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데카르트가 이야기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또 원래는 아무리 의심할 수 없는 정말 기본이 되는 논리라. 그래서 원래 데카르트가 했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비슷한 그림이에요. 데카르트 얘기는 개소리고 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개소리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것도 맨 처음을 생각해봤다는 건 가치가 있다. 맨 처음을 생각. 결국 무에서 유가 생겨날 수 없다는 거지. 처음부터 유가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걸 조합하거나 연출한다는 거지.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갖추어 있다. 그러므로 깨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맨 처음부터 이 완벽한 모든 것이 갖추어진 아주 단순한 존재가 있었다. 문제는 그걸 이제 사람들이 원자라고 생각한다. 원자는 이 딱딱해가지고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지. 동적 존재가 아니다. 원자는 아니다. 후보군이 뭐냐? 에너지다. 근데 에너지도 굉장히 막연한 말이야. 에너지가 뭐냐? 이거 아무도 모르잖아. 일단 잘 모르니까 에너지를 주자. 원자는 일단 아니야. 에너지야. 거시기다. 모르니까 거시기야. 근데 이 거시기는 확산한다는 거지. 뭐냐? 거시기는 자기 내부에 에너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 그래서 돌아다녀. 자꾸 막 뿔뿔이 흩어진다는 거지. 확산이라는 거. 확산이라면 그건 사건이 아니다. 사건이 아닌 거야. 이야기는 사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야. 사건이 아닌 것을 사건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수렴이라는 거지. 수렴에서부터 이야기 시작된다. 그럼 어떻게 확산되는 것이 수렴되는 거냐면 존나게 에너지가 많으면 수렴이 된다고. 그 실험으로 딱 증명하면 돼. 그러니까 어떤 방이 딱 제한되는데 인간이 존나게 많으면 이 인간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지. 처음에는 여기 한 3명이 있다 그러면 직권인들 오라. 한 놈 화장실 가고, 한 놈 담배 피러 가고, 한 놈 놀러 가고. 근데 여기 한 100명이 있다면 화장실에 가려다가 못 가. 그러니까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지. 그게 뭐냐면 이 모든 어떤 존재의 내부에 에너지가 있다. 근데 에너지는 또 어떤 한계, 임계가 있다는 거지. 상대적으로 자기가 에너지가 있다는 건 또 어떤 환경에 비해서 조당이 세다는 거지. 그럼 여기 어떤 상태가 처음에 이제 0도인데 여기 온도 체온이 36도다. 그럼 자기가 체온이 더 높으니까 에너지가 있다는 거지. 근데 그런 에너지 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자기가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지. 그래서 에너지는 동적 상태인데 자기 주변에 또 에너지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정적 상태가 된다. 그래서 수렴으로 방향이 변한다. 그래서 어떤 이걸 이제 구조론적으로 에너지 낙차라고 그러는데 인디안 땅에 백인이 한 명 딱 가면 다 신으로 또 왔더라고. 신이 왔으니까 하고 또 얼굴도 허옇고 말을 타고 총도 막 쏘고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보기엔 와 신이다는 거지. 근데 인디언이 2명이 왔어. 신일까? 조금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반신반의로 하서 인디언 백인이 한 100명 가면 신 아니네. 쟤도 인간이야. 잡아보고 빨가벗게 보니까 꽃이 있고 똥꼬 있고 쟤도 인간이다. 그래서 이 동이 상대적인 우위가 해체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에너지와 에너지가 충돌하면 뭐가 되냐면
이 에너지가 아니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원래의 어떤 상태는 동적 상태인데 동적 상태는 확산으로 가는데 그것이 일정한 임계에 달하면 수렴으로 바뀐다. 확산은 뭐냐면 청력이다. 민원입니다. 수렴은 뭐냐면 인력이다. 단기력이다. 그래서 청력에서 인력으로 바뀌면서 그 사건이 시작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이론 중에 첫 번째 이론이 아닌가. 결론, 이 세상 모든 출발점은 에너지다. 근데 에너지가 두 개 있으면 에너지와 에너지가 받아서 수렴된다. 그때부터 에너지가 아니고 뭐냐면 구조다. 한 개 있으면 에너지고 두 개 있으면 구조인 거예요. 이렇게 에너지와 에너지 두 개 있으면 인간이 통제 가능하게 된다. 그것이 인력이다. 그때부터 질, 입자, 힘, 운동량으로 점점 범위가 좁아져서 가보한다. 인간이 통제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확산될 때는 또 통제가 불가능해요. 수렴될 때는 통제가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확산의 논리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논리를 좋아할 때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됐다. 그럼 이야기 안 되잖아. 뭐 그런 게 있어. 왜 지가 뭔데 로또 당첨돼. 스타워즈 보면 딱 시작하자마자 로또 당첨돼. 나는 포스가 있어. 그러면서 스타워즈 보신 분은 알겠지만 딱 시작하자마자 로또 당첨돼. 일단 로또 당첨되고 시작하는 거야. 닫힌 게가 아니고 열린 게다. 에너지가 계속 들어온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구조론이 필요 없다. 그래서 이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은 구조론하고 안 맞다는 거지. 그래서 이 구조론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았다. 흑수저들이 구조론을 연구하고 있다. 여기다 금수저들은 얘기 안 와. 흑수저들은 어떻게 하냐면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을 해야 돼. 에너지를 아껴야 된다. 그때부터 구조론 이야기가 시작된 거야. 그럼 사우디에 태어난 사우디 왕자들은 구조론 필요 없어요. 그냥 석유를 전다 파면 되는 거야. 구조론이고 뭐고 난 석유를 팔고 마수로. 마수로 아저씨한테 구조론 가르쳐봤자 그냥 듣지도 않아. 가르쳐 석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질, 입자, 힘, 운동량인데 질은 뭐냐면 칩을 줄 때는 일단 단절제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안과 밖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안을 돌아서 단절제를 써서 열을 절약해야 된다. 그 입자는 뭐냐면 중앙난방을 해서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 근데 이게 또 뭐 중앙난방, 지역난방, 뭐 개별난방 복잡하더라고. 나도 헷갈렸어 처음에는. 근데 지역난방은 이야기하지 말자고. 그거는 좀 이상한 거고. 개별난방이냐 중앙난방이냐. 근데 지금 요즘은 다 개별난방을 하고 있는데 원래 중앙난방이 더 에너지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아파트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 집에서 보일러 한 개를 틀어야지. 방마다 보일러를 따로 틀면 그만큼 기름이 낭비되고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질은 단열재를 채택하는 것이고 입자는 중앙난방을 가지고 다 해결하는 것이다. 힘은 뭐냐면 자동차에 보통 기어비를 조정해서 뭐 8단 기어, 좀 뭐 10단 기어까지 나온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4단 기어만 자동 오토미션은 4단만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8단까지 하잖아. 기어비를 조정해서 힘을 절약한다. 이게 몰아준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냐. 난방을 하는데 밤에만 난방하고 낮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출근했으니까 난방을 안 하면 되잖아. 그래서 특정한 장소에 몰아준다는 거지. 근데 이 몰아준다는 꼭 이렇게 많이 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몰아준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다 갖다 주는 걸 몰아준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갖다 주는 게 몰아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몰아준다는 게 뭐냐면 칼날을 뾰족하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중간은 360도고 이렇게 많은데 어떤 한 방향을 집중적으로 타격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지렛대 원리를 사용하는 건데 우리는 힘을 이렇게 많이 모아야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많이 안 모아도 돼. 그냥 이렇게 칼날을 예리하게 하면 돼. 많이 안 모아도 된다. 우리는 문제에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그렇게 안 모아도 돼. 그건 좀 작품을 모으려고 하는 플러스 전략은 좀 미련한 애들이 하는 거고 좀 똑똑한 애들은 그냥 예리하게 한다. 그래서 설명하고 좀 내가 지금 술 취해서 좀 상태가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딱 이 정도만 얘기하자. 그래서 힘은 몰아주는 것이다. 근데 몰아주는 게 꼭 그 많은 힘을 한 곳에 모으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예리하게 하는 거야. 결정적으로 그 간단하게 51대 49만 되면 돼. 50대 50을 51대 49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힘을 몰아준다. 일단 실험 선수라면 상대방 삿발을 잡고 있다. 그러면 몰아준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몰아주는 것도 있지만 시간적으로 몰아주는 것도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적으로 힘을 써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이 양반하고 내가 실험을 한다면 여기가 약점이라고 여기만 때리면 되는 거야. 최홍만의 약점이 뭐냐? 이 양반 양악 수술을 했어. 최홍만 턱만 때리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상대방이 최홍만 턱만 존나게 때리는 거야. 그 눈치채는 사람은 있을 거야. 최홍만이 두 번째 시합이 제기죠. 첫 번째 시합은 1분 만에 KO 됐는데 상대방이 최홍만이 양악 수술했다는 걸 알고 턱만 때리는 거야. 이번에도 그 메이 뭐 이상한 중국 아저씨가 최홍만 턱만 운동은 재활용을 하면 자원을 아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발성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 했던 에너지를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고 양은 다이어트를 자기 몸집을 줄이면 된다.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은 5개가 있다. 5개 중요한 게 아니고 5개 계속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전체의 에서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계속 범위를 좁혀가면서 답을 구한다는 거예요. 질, 입자, 힘, 운동, 양으로 갈수록 범위가 좁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양으로 갈수록 해봤자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들은 양을 좋아해요. 이쪽은 잘 안 해요. 이쪽은 복잡해서 안 한 거예요. 이 질은 개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사건을 시작하는 특이점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이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그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된다. 다섯 번째는 사건이 종결돼야 된다. 이 5가지 이야기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특이점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뭐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이런 것도 뭐 특이점이 뭐냐 점이 뭐냐 이런 거로. 근데 우리가 뭔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기준점이 어디냐 이거라. 근데 보통 우리는 이제 하여튼 뭐 국가의 기준점은 대통령이다 이러잖아. 우리나라의 어떤 중심적인 대통령이냐? 여러분 여기 동의하십니까? 또 한국과 일본이 이제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회담을 하고 있는데 일본 입장이나 한국 입장에서는 특이점은 대통령이라 그렇게 보고 있거든. 근데 실제로는 이게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 여론이라고. 여론이 특이점이라는 거지. 근데 여론이 뭐냐 이거 몰라. 아무도 몰라. 여론이 뭐지 모르는 거야. 그래 박근혜가 협상을 타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론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여론은 원래 있는 거라고. 원래 여론이 있어. 근데 대통령이 이게 여론이라고 딱 말하는 순간 그게 아니야 하면서 여론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이제 여론의 뒤통수라는 묘미라고. 구조론의 질은 입자를 특정하는 순간
질이 나타나. 우리 눈에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는 있어. 여론은 원래 있다고. 그러니까 박근혜 입장에서 여론이 없다가 대통령이 발표하는 순간 여론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사실은 여론이 원래 있는데 대통령이 모르고 있어. 그럼 여론이 뭐냐? 여론은 박근혜가 무슨 말을 하든 뒤통수를 친다. 그게 여론이야. 여론은 일본을 이겨야 되거든. 여론은 여기 특이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외부의 특이점과 대척점 여기서 여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입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입자는 원래 없어. 이 입자는 어디냐면 외부의 입자가 생기면 여기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보더라도 늦게 내는 놈이 이겨요. 아베가 말하는 순간 여론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것은 먼저 있다는 거죠. 그 먼저 있는 건 뭐냐, 무조건 아베 뒤통수를 치는 게 여론. 그래서 사람들 자기 마음을 자기도 잘 모르거든. 내 마음은 뭐냐, 상대방 뒤통수 치는 게 내 마음이에요. 근데 그건 이미 있다는 거지. 근데 상대방이 말을 해야 내가 말을 하거든. 그럼 겉으로는 상대방이 먼저 말하고 내가 나중에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은 상대방의 뒤통수를 칠 걸로 미리 있다는 거지. 그걸 이해하는 게 여다. 앞에 입자가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입자가 먼저 있고 질이 나중에 오는 것처럼 보인다고. 무슨 얘기냐? 유한 부분들 타결하고 난 다음에 국민 여론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 질이 입자보다 앞에 있는데 우리는 외부에서 관찰하기는 입자가 먼저 있고 질이 다음에 오는 것처럼 보여요. 항상 사람들 오판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질이 먼저 있어. 질은 아베를 펴주는 게 질이다. 그래서 사람 잘 모르는 이 게임은 위안부 게임이 아니고 아베 게임.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아베를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아베를 아구통을 때려서 코피를 내주면 이기는 게임. 그걸 착각한 거예요. 박근혜가 게임 룰을 착각했어.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정명훈 얘기를 해보자고. 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는 예술이란 뭔가 진로의 관점, 정치적인 판단은 입자의 관점, 힘의 판단은 이거는 군중심리,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관점. 근데 보통 사람은 요걸 보는 거예요. 요건 누가 잘 보나? 지식인들, 진중권 이런 사람들이 이 우상숭배의 관점으로 보통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내가 제일 재수없게 생각하는 황우석 사건. 황우석 사건은 군중들의 심리에 어떤 영리를 거드린 거라고. 굉장히 이제 선거에서 졌지. 괜히 좆돼가지고 막 수렁에 빠져가지고 친노들이 완전히 황우석 사건으로 표를 뺏긴 거야. 근데 예술을 관점에서 보면 100년 앞을 내다보고 큰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100년 앞을 내다보면 골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 앞을 내다보고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100년 앞을 내다보고 바른 말을 하면 미친 새끼로 몰려가지고 골맞는다고. 전두환 때 이제 스타워즈를 개봉을 못했는데 아예 우리나라에 상영이 안 됐어. 영화 자체가 우리나라에 아예 극장에 걸리지도 않은 거야. 10억이 없어서. 근데 그때 돈 10억은 좀 큰 돈이었다고. 단돈 10억이 없어서 스타워즈 개봉을 내가 봤을 때 우리 돈으로 지금 현재 돈 한 60억 정도 돼. 미국에서 60억 내놔라 달러가 썩은 다 잡고 돌아가네 이래가지고 개봉하는데 사실은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가 전두환이기 때문에 알다. 근데 그렇더라도 대부분의 여론이 스타워즈 개봉하지 말자는 거였다고. 그때까지 양키놈들 영화 앞에 보는데 우리가 60억을 뜯겨야 되냐 뭐 그런 분위기. 근데 그때 내가 딱 가가지고 성견지명이 있는데 내가 30년 후에 딱 보니까 30년 후에는 한류가 뜨는데 우리가 예술로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스타워즈를 개봉해야 된다 이러면 돌 맞아 죽어.
왜냐하면 그때 나이 50대 사람은 지금까지 안 살아있어요. 돌아가셨어요. 내 말이 맞다 해도 죽고 난 다음에 뭐 한국이 잘 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쓸데없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집트 피라미드 사는 노동자한테 5천 후에 이 피라미드 덕분에 관광객이 막 몰려온다 이런 말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 차우님이 조금 오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입장문동량인데 어떤 조금 시간이 남았을 때 질을 이야기해. 근데 조금 이 사업이 붙으면 입자를 이야기해. 근데 지금 막 골이 들어가고 있을 때는 힘을 이야기해. 차우님 조금 오판을 한 거고 뭐 잘못된 건 아닌데 말은 많은 얘기인데 지금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배태현님이. 그러니까 정명훈은 우상이 아니다. 파괴되어야 할 우상이다. 황우석 같은 놈이다. 이게 이제 배태현님이 주장하는 거고 차우는 니들이 예술을 몰라서 그런다. 내가 볼 때 배태현이 예술을 몰라. 그냥 예술을 몰라. 예술의 예자도 몰라. 근데 이렇게 진입자 힘이 있는데 예술의 진이라고. 지금 우리끼리 아는 사람끼리 이야기해야 돼. 좀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 정명훈은 우상이다, 타파해야 돼, 정명훈 다도 막 이렇게 해야 먹힌다고. 왜냐면 최근 이 사건은 정명훈이 먼저 도발한 사건이야. 그래서 문제는 박원순이 정명훈을 이렇게 부슬렀어? 연착륙이 가능한가? 다시 말해서 난 솔직히 말하면 정명훈이 계속 해야 된다고 보거든. 근데 정명훈 지가 안 한다고 줄 거야. 지가 하겠다면 박원순이 어떻게 사설 달래가 하게 하는 게 맞아. 왜냐하면 이 정명훈 서울시장을 그만두면 그만큼 국가적 손실이 크다고. 10억 아끼려다가 20억 손해보는 거야. 근데 이런 논리가 바로 이제 이 보수 꼴통 논리거든. 내가 지금 방금 말한 그게 보수 꼴통 논리야. 근데 혁명을 할 때는 그거 다 엎어버려야 돼. 예를 들면 이건들이 조져버리면 삼성이 망하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손해보고 아 상관없어 밟아버려. 그게 혁명이라고. 홍익병스러운 이야기네. 홍위병 좋아. 홍위병으로 확 들고 나는 거야. 박사도 안 집어버려야 돼. 우리 홍위병을 한번 해야 된다고. 근데 그것도 타이밍을 잘 잡아서 해야겠다는 거지. 홍위병 타이밍 때는 우리도 존나 홍위병을 하는 거야. 지금 그게 홍위병 타이밍이냐 이거지.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진입자 힘인데 월드컵이 3년 남았을 때는 이걸 이야기하는 게 맞고 월드컵 1년 남았을 때 이게 맞고 월드컵 지금 막 하고 있는 데는 이걸 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시일이 촉박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시합이 막 하고 있다. 지금 막 홍명보가 막 지금 출시하려고 했는데 그때 양을 해야지. 무조건 양을 깨는 한국어로 들어 반칙을 하든 말도 상관없다. 그냥 어떻게든 상대방을 좆되게 만들어가지고 그 지난 2002년 월드컵처럼 반칙을 하더라도 그냥 양으로 이겨라. 그거는 지금 뭐 시합이 진행 중일 때 하는 얘기고 운동은 이제 시합 직전에 전략적으로 힘은 시합 전날 하는 얘기고 입자는 시합이 한 6개월 남았을 때 하는 얘기고 이거는 예술은 한 시합이 3년 남았을 때 하는 얘기고. 그래서 차원님 타이밍을 잘못 잡았다는 거야. 지금은 지금 막 싸우고 있어. 지금 뭐 치고받고 하는 상황이야. 지금 이 상황이라고. 그렇게 정명훈 우상을 깨부숴야 되는 상황이야. 항상 뭐 황우석과에다 그 우상 때문에 생기는 대중의 이 오판은 굉장히 많은데 심형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진보 진영 입장에서 굉장히 표가 떨어져. 말은 많은데 선거에 져.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걸 좀 하다가 이걸 해야 된다. 이걸 안 하고 바로 이걸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평소에 정명훈을 좀 띄워놓고 그렇게 훌륭한 정명훈이 이런 더러운 짓을 하든 이렇게 해야지. 평소에 우리가 진보가 정명훈을 안 띄웠잖아. 근데 우리가 정명훈을 조절보다 갑자기 정명훈을 또 한 번 밟아버리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무에 올려놓고 늘으라고.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이 각계의 전문가를 발굴해서 또 띄워야 돼. 그러다가 말 안 들으면 흔들어 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도 조금 이제 진보 진영도 생각을 잘해가지고 숨은 전문가 찾기. 그래서 괜히 스타를 띄우는 그런 게 좀 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정명훈처럼 별것 아니더라도 조금 하는 놈들은 좀 띄워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다 말 안 들으면 바로 차버려야 돼. 근데 우리 진보 애들은 띄울 줄을 몰라. 전부 지가 잘났다고 그러고 내가 최고야 그러고 남을 안 띄우는 거야. 그럼 또 내가 띄우자 그러면 양모님 흥분해가지고 막 김성근을 띄우고 오지. 저한테는 좀 오바야. 김성근도 괜찮은 사람이긴 한데 양모님이 조금 오바라고. 그 정도 띄울 사람은 아니야. 김성근도 꼴통이야. 야구는 좀 아는데 그래도 꼴통이야. 그래서 우리 진보 세력도 평소에 그 각계의 전문가 뭐 김성근이라 히딩크라든가 노무현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예술 정명문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좀 띄우는 훈련을 해야 된다. 요즘 표창 네? 요즘 표창을 띄우고 띄워야 돼. 그렇지 그런 스타일. 그 양반 또 언제 꼴통 될지 몰라. 표창을 믿으면 안 돼. 배태영 같은 사람 한번 꽂히면 막 믿거든. 좀 조심해야 돼. 나는 사람 절대 그 표창원 같은 거도 아 저 새끼 똥밥이 견적이 딱 나오는 게 아 저 새끼는 요런 요 정도 되면 맛이 갈 놈이지 하고 딱 본다고 간을 보고 있다고. 근데 사람들은 막 안철수와 막 흥분해가 안철수 그러고 막 잘 넘가. 우리는 좀 객관적으로 딱 보고 전략적으로 뛰어야 돼. 그냥 전략적으로 노무현 띄우는데 사람들은 진짜 노무현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 뛰어들 때 안 뛰우고 또. 그 누구들은 친한 하여튼 그 있어. 우리가 노무현 띄우는 건 전략적으로 띄운다는 우리 거야. 야옹거린다. 그래서 평소에 이 예술가를 우리가 정명훈 같은 사람을 존중하자고 좀 띄워주고 이렇게 지금같이 말 안 들을 때는 바로 차버려야 돼. 맞아. 봐줄 인증사정 없어. 그냥 차버리는 거야. 차원에 늘 이해 못하는 거야. 띄워놓고 차버려야지. 안 띄우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뒤늦게 막 띄우고 그러면 그게는 좀 손발이 안 맞는 거지. 조석을 띄워야 돼. 조석? 조석이 뭔데 띄워야 돼? 네이버에 조석은 좀 띄워줘야 마음의 돼. 소리. 마음에서 우리는 조석을 잘 몰라. 여기 조석 아는 사람 별로 없어. 천의 연재. 알죠. 조석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 그래요? 네이버만한 몇 년을 연주를 했는데 이 얘기는 의도적으로 예술가를 띄워야 되고 띄우다가 말 안 들으면 바로 차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정명훈은 내가 볼 때 빠이빠이 했어. 다시 박원순하고 화해해서 악수하고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정명훈 사죄를 해야지. 그래서 분위기 파악을 좀 하자. 뭘 수선들어 생각하자. 항상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 괜찮다 하다가 아 지금 아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김동준 말 바꾸네 막 이러더라는 거야. 그냥 말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때 이 흐름을 보고 판단하는 거라고. 좀 히딩크도 다 사실 조서로 보거든. 이 새끼 또라이야. 운이 좋은 거라고.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내가 히딩크를 칭찬했더니 진짜 아, 히딩크 만세 그러고 막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진 거라고. 그리고 스티브 잡스도 내가 봤을 때 좀 문제 있는 사람인데 양모님 완전 꽂혀가지고 뉴턴이라든가 아인슈타인 다 보면 뒷조사해보면 다 문제가 있어. 완벽한 사람 없다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띄운다는 거지. 의도적으로 아 지금은 잡스 띄워야 된다. 그러다가 조금 세월이 지나면 아 그 새끼 몇개 하다 잡스 부린 놈이야. 이렇게 조금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 그럼 김연아도 몇 년 있다가 김연아도 좀 조사해봐야 돼. 박태환 좀 문제 있잖아. 유현진도 좀 조사해봐야 돼. 그래서 너무 이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근데 일반 대중들이 이걸 좋아해. 그래서 지식인들이 막 띄우다가 제 아니다 하고 딱 하면 삐져가지고 방구석을 막 띄우다가 방구석 저 새끼 아니다 하니까 삐져가지고 아직까지 더 돌리고 있어. 아직까지 방구석에 빠지는 사람 많다고. 그걸 타이밍 조절 잘 못하는 거야. 종합적으로 굉장히 깊이 생각했어요. 판단해야 돼. 그러면 계속 뛰었다가 버리는 카드는 과감히 버리고 또 다시 띄우고 다시 버리는 카드 계속 버리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지식이 문화가 한번 만들어지면 굳이 우리가 띄우고 뭐 할 것 없이 저절로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아직 우리가 지식인 문화가 안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차 대전 직후에 그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지식인 문화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식인 지성인 이름을 한 20-30명 외우고 다녔어. 근데 지금은 다 까먹었어. 지금은 촘석희 왜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 촘석희도 띠란 놈이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성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2차 대전과 같이 한번 개박살이 나봐야 정신 차리고 지성인에게 관심을 가진다. 지금은 막 트럼프가 갑자기 지성인 행사하고 미쳐버린 세상이야. 지성인. 그러니까 세상이 거꾸로 돼서 또 유분수지 엉망이 됐어. 그래서 다시 한번 개판이 돼야 된다. 그래 정신 차린다. 그 지성이라는 그 정의는 실은 그 우리가 모르는 이렇게 속으로 알고 있는 지성인들은 좀 있잖아요. 단지 이렇게 부각되는 지성인이 없다는 것 그 자체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인은 시대가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 때는 그 전태일 다 전태일에 대해서 좀 구체의식이 있고 마음속의 영웅이었다고. 왜 그러냐면 다 집안이 가난했어. 전태일도 가난한 청계천 노동자. 전태일도 나중에 좀 아는 사람이 뒷조사해 보면 문제가 많을 거야. 우리는 빨리 죽어가지고 나올 게 별로 없어. 20대 때 죽었는데. 그러니까 전태일도 찌르찌르한 놈이야. 전태일도 나하고 비슷하게 소설가가 되려고 막 그 섭작을 했거든. 소설가 되려고 섭작한 놈 찌란 놈이야. 왜냐? 내가 그렇게 했거든. 나하고 비슷한 짓을 하고 보라가 찌라는 내가 찌라잖아. 근데 그러니까. 저기 소설가가 되려고 습작을 하는 거는 모든 청소년기의 공통점 아니에요? 근데 전태일 섭작을 보니까 좀 찌란 섭작이. 그러니까 습작을 보이면 안 돼. 섭작은 나도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불태워 없애야 돼. 모든 사람이 다 거쳐가는 거지 전태일만 거치는 게 그 아니야. 섭작을 꼭 불태워 없애야 돼. 그러니까 다 거쳐가는 띠란 짓을 했다고. 아니, 누구나 다 하지 그거 안 하는 청소년. 개방주의 당해. 예스터 조세 보고 습작 나올 거. 동현 지금 이제 아까 띄워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띄우는 그런 저 띄운다는 자체는 이제 인식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어느 방법론에 대해서 좀 얘기 좀 이게 해주세요. 그 사이트 잘 안 읽어보시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명을 띄우면 너무 전 국민이 거기 매몰돼요. 명량 영화 나오면 다 같이 전 국민이 이수신에 빠져가지고 이수신 이러고 있는 거야. 우리가 유럽이라고 생각하면 띄운다 해도 사람들 시큰둥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띄워야 된다는 거지. 근데 한국은 좀 띄우면 막 전 국민이 다 그거 보러 가. 좀 영화가 뜬다 그러면 다 보러 가는 거야. 천만 관객 이게 비정상적이야. 영화 관객 500만 정도 와야지 왜 천만이 오냐고. 이게 천만 영화 없애야 돼. 한국 사람 좀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띄우기가 겁난다고. 근데 정상적인 국가라면 의도적으로 띄워야지 절대 저절로 안 떠요.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걸 잘해. 그래서 노벨상도 나오고 그런 거라고. 근데 한국 사람은 너무 이 쏠림 현상이 심해가지고 한번 뜬다 하면 막 다 미친 듯이 거품 불고 달려 들어가지고 개파치고. 안철수도 별거 아닌데 갑자기 사람들이 폭해가지고 막 벤츠 영웅이라 그러고 별거 아니야. 띠란 놈이야. 이 나라가 작다 보니까 너무 띄우기가 겁나요 한국은. 근데 좀 제대로 된 나라라면 띄우는 게 맞아요. 그래서 뭐 전 세계의 모든 영웅들은 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품이 낀 존재라는 거지. 근데 띄워주면 어느 정도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해요. 노무현도 우리가 띄워주니까 막 흥분해서 노무현이구나 잘한 거라고. 띄우기가 잘하지. 존나 까면 너무 까면 오히려 띠랬어 사람.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안 쳤을 거야. 안철수는 이미 까야 되죠. 이미 너무 떴어요? 일단 떴으니까 이제 까야죠. 이제. 안철수는 내가 딱 관상을 보니까 안양을 닮았어. 손흥안 씨 후손이거든. 근데 안양하고 얼굴이 비슷해. 선리아가 수입한 그 안양. 근데 손흥안 씨들이 괜히 고집 피우다가 역적으로 몰래 다 죽었거든.
금성대군 복귀운동을 하다가 네. 원래 수능이 좀 높은 풀이었는데 완전히 이제 강등돼가지고 그 수양대군의 수능을 완전히 짓밟았어. 그래서 풍기라는 데가 생긴 거야. 원래 풍기가 다 수능이었어. 지금은 수능이 완전히 면으로 몰려가지고 업으로 몰렸어. 그래서 아주 쫄딱 망했는데 수능 안씨들이 안양 후예들이 금성대군 복귀운동을 하다가 완전히 거지 된. 그래서 그때부터 고집이 아직 남아있어. 그래서 안씨들은 좀 고집스러울 것 같아. 안치고집은 뭐 네? 그 통설이 세다 붙어 있잖아요. 그런 거죠. 최 씨들은 뭐 아는 안황강최. 아 그래요? 네. 뭐라고요? 아니 있어. 뭐? 안황강최. 고집세다고? 강씨고집, 황씨고집. 뭐죠? 최씨고집을 뭐 안씨가 못 이기고 뭐 안씨 뭐 최씨 강씨가 못 이기고 강씨고집 안씨를 못 이기고 하여튼 안황강최. 아니 고소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을 생각했는데 맞는 것 같아. 좀 그런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한국인 성씨의 90%는 잘못했다며 또. 그러니까 이 안양하고 안철수 얼굴 좀 닮았어. 아, 둘 다 고집세. 이렇게 나와가지고. 안양은 그냥 유학자고 그 이모 그 아씨들이 좀 개고생했지. 결국은 그 뭐냐 저 순서대로 가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조금 해가지고 유명해지면은 사람들이 막 띄우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은 거기서 이제 꼴통 발언이 몇 개 나오고 이제 보면 사람들이 이제 다 깎아내리고 이제 등 돌리고 보면은 저 순서대로 다 그냥 다 가는 것 같긴 하네요. 근데 하여튼 내가 하는 얘기는 의도적으로 띄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의도가 들어가 있다는 거지. 사람들이 그냥 띄워주면 거기에 맞춰서 행동해요. 일단 오바마가 조금 제대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뭘까? 자기가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바마가 만약 백인이라면 똑같은 유전자, 똑같은 성격, 똑같은 DNA라도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클린턴도 젊었을 때 케네디를 한번 만나서 악수를 했다고. 그래서 나는 뭔가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헛바람이 들어가서 클린턴 대통령이 된 거라고. 그래서 그 의도가 있어야 되지. 그냥 사람이 훌륭하니까 찍어준다. 인격이나 뭐 도덕성 보니까 아, 저 사람 훌륭하네. 그건 다 개소리고. 어떤 환경으로서 환경의 지배.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박원순이 됐든 안철수가 됐든 안희정이 됐든 우리가 의도적으로 컨셉을 잡고 띄우라는 거지. 그러니까 안희정은 컨셉이 대통령이다 이래가지고 컨셉이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돼야 돼. 아 맞아 나 대통령 이렇게 해야지. 원래 안희정이 그 사실은 인간이 다 똑같아. 특별히 뛰어난 인간이 어딨냐. 영웅을 만들기를 진보가 좀 할 줄 알아야 돼. 그럼 결론적으로는 인위적으로 사이코패스로 우리가 만들어야 돼. 사이코패스는 진짜 굉장히 과격. 많아요. 우리나라 50만 명이 있어. 그래서 인위적으로 안 만들어도 200만 명이 나오게 돼 있어. 강용석, 사이코패스 많아. 잘 몰라서 그렇지. 주변 사이코패스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명박이 또 그래서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 이제 띄운다는 게 예를 들면 흑인 중에서 흑인이 예를 들면 질이었는데 거기서 오바마를 띄우니까 오바마가 입자가 돼서 어떤 역할을 발휘한다 뭐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런 꼭 질이 흑인이 아니라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21세기의 어떤 시대 정신이 뭐냐. 인류 문명이 어디까지 와 있냐. 여기에서 지금 21세기에 제일 낙후된 데가 아랍이나 아프리카란 말이에요. 그럼 아랍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자존심을 좀 살려야 인류가 똑바로 된다. 인류의 방향성을 찾아서 그런데 그게 흥분해서 IS가 지금 너무 주먹으로 밝히는 게 문제죠. 야, 아랍 아프리카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IS가 맞네 내가 잘해야 돼 하면서 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볼 때는 오바마는 딱 절묘하네요. 그렇죠. 일단 흑인인데다가 이름에도 후세인도 들어가고 그거 보니까는 오바마가 아랍 아프리카 사람들을 좀 정신 차리겠다. 그리고 왜냐면 아시아가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인류 전체로 보면 중국, 한국, 일본이 너무 휩쓸고 있는 거야. 이걸 견제할 세력으로 아랍을 좀 정신 차리게 해서 중국의 독주를 막아야겠다.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굳이 말 안 해도
인도 사람하고 아랍 사람 정신 차려야 돼. 근데 뭐 보면은 지금 인도는 지금 그야말로 이제 강간의 나라가 돼가지고 갈수록 그런 일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그것도 사실 인도가 정신 차린 결과예요. 나는 강간을 해도 소문 안 내는데 이제 소문 나잖아. 그런 건 조금 다르니까요. 그렇죠. 옛날에는 강간 당연히 하는 거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강간도 안 해주면 여자들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겠냐고 이런 생각했다가 아 그거 좀 잘못됐네 하고 이제 좀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옛날 부족민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완전히 메커니즘이 달라요. 완전 짐승이야. 인간은 문명 중독에 걸려서 인간이 본래 짐승이라는 걸 까먹은 거야. 그래서 우리 있는 사람들 다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본래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이분들도 다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아무나 막 죽이는 거야. 예. 우리는 사람이 좀 100살까지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야씨 그런 게 어딨냐 50살 사람 많이 사는 거야. 나 이미 평균 수명을 넘어갔다고 옛날 기준으로 하면 50살 넘어서면 이미 저승 가야 될 나이야. 우리는 문명 중독에 걸려서 인간의 야만성을 잘 모른다는 거야. 안철수나 IS나 일본의 이길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싸움을 한 성전보를 울리는 데 관심이 있지 진짜 이기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안철수가 왜 생리학부라는 이상한 걸 제공했을까? 진짜 안철수 그 새끼는 생리학에 이만큼도 관심이 없었던 거야. 아버지가 의사가 되라고 그러는데 의사가 하기 싫으니까 생리학과란 거야. 그래서 생리학 전공하고 그걸로 한 게 뭐냐고 아무도 없어. 그러고 이제 생리학을 하다 보니까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딱 보니까 배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내부를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 만들어 놓고 뭐 또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미국으로 갔어. 근데 미국 가서 새끼 공부를 안 했어. 공부하는 척하고 그 미국에서 정한 게 그 뭐지? 그거는 원래 사우디 왕자들하고 그 이건희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광되려고 하는 거지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그게 무슨 뭐 최고 경영자 과정 뭐 그치. 이런 걸 거예요. 예. 그거는 학문이 아니야. 학문이 아니고 사우디 왕자하고 이건희 이런 사람들하고 인맥 쌓는 거야. 그러니까 돈 많은 부자들 한 자리에 모아놓으면 통성명하고 명함 돌려라. 명함 돌리는 학과야. 그래서 거기서 명함을 돌리고 온 거야. 나 한국에서 벤처하는 사업가 때. 근데 너무 일찍 명함을 돌렸어. 좀 천천히 돌렸으면 그 뭐 알리바바, 그렇지. 레이진 이런 애들하고 명함을 막 교환했을 거 아니야. 네. 너무 일찍 명함을 돌려서 쓸데없이 명함을 뿌리고 왔어요. 최근에 돌렸으면 주커버 같은 그치. 거 주커버로. 명함도 가고 그러는데 알리바바 누구지? 마윈. 마윈, 레이진 이런 놈하고 명함을 막 돌려야 되는데 손정희 네. 엉뚱한 사람하고 막 사우디 왕자하고 명함 돌리고 온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와가지고 또 정치판에 기웃거리는데 창업을 하는데 수석은 하기 싫은 거지. 창업보다 수석이 하기 힘든 건데 하기 싫으니까 도망간 거라고. 그래서 계속 도망을 가고 있어. 서울시장 딱 출마하고 싶었는데 출마는 하고 싶었는데 서울시장 하기 싫어. 단지 서울시장 출마를 하고 싶은 거야. 그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은 거지 대통령은 되기 싫었어. 그래서 대통령 후보도 결국 문제는 대양보에 풀고 지금 노리는 건 대통령 후보야. 그래서 내가 보는 잘하고요. 안철수가 다음에 대통령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나올 것 같아. 근데 새누리당 간판은 안 가고 새정치당 새정치 새누리당으로 당대당 통합을 해서 대통령 후보 나오지 않을까. 이게 뭐냐면 일본군도 내부의 난맥상 때문에 사실은 일본이 중국하고 싸워서 졌어요. 우리는 중일 전쟁 역사를 잘 모른다고 학교에서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장개석이 잘 싸웠더라고. 그래서 일본군이 장개석군한테 다 깨졌어. 그래서 우한까지 점령했는데
그 과정에서 난징 대학살을 일으켰다. 그거는 사실은 패배선을 난 거야. 원래 학살하는 놈이 이 지금 임진왜란 때도 일본군이 임진왜란 때 학살을 안 했어요. 정유재란 때 학살을 했어요. 정유재란 때 왜 학살을 했냐?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임진왜란 때는 자기도 이길 자신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을 일본인으로 만들 생각한 거야. 그래서 임진왜란 때는 조선 땅을 다 따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학살을 안 한 거지. 정유재란 때는 자기들이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 어차피 지는 싸움인데 학살이나 하자 했어. 학살한 거라고. 근데 일본도 난징 학살을 했다는 건 이미 졌다는 거지. 그래서 못 이기니까? 근데 신문에 나야 되니까 성전보는 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할인권을 거들어서 개박살나고 남방으로 진출해서 필리핀에서 메가드를 쫓아냈어. 메가드는 개망신 나고 도망가면서 나 다시 돌아온다 그러고 개소리하고. 그래서 웃긴 놈이야. 그 다음에 이제 진주만을 건드렸지. 근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모든 패배가 일본을 다 이긴 걸로 보고가 됐다. 미드웨이도 일본 신문에 이겼다고 났어. 그래서 일본 신문은 전함 야마토가 팍 출항하고 사진 찍어놓으면 존나 멋있거든. 수백 척의 배가 바다를 쫙 가니까 그걸 막 옮겨 사진 찍으면 와 우리 일본의 힘을 봐. 전함 야마토 출동! 실제로 야마토로 대판만 안 쐈어. 근데 하여튼 간 거야. 야마토가 출동했다는 건 일본으로서는 완전히 가슴 벅찬 거지. 그래서 그것처럼 진정성이 없는 싸움을 하기 위한 싸움이에요. 실제로 이기기 위한 게 아니라 이긴 척하기 위한 싸움을 한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일본은 내분이 너무 심해. 자기들끼리 단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기 편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미국을 이길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일본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을 속이려고 한다. 박근혜하고 똑같이 박근혜도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란 대통령이 일본을 이겨야 되겠어. 아베를 이겨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박근혜는 아베를 이기는데 관심이 없고 우리 국민을 속이는 데 관심이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걸 자기의 승리로 포장할까? 그걸 생각한다고. 그렇게 되는 거지. 안철수도 그렇고 하예스도 마찬가지야. 이길 필요가 없어. 그냥 이겼다고 사기칠 근거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 대부분 자기 내부에 어떤 발목이 잡혀 있다. 아예스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다 자기 내부에 적이 있는 거예요. 내부의 적을 이기려고 외부에서 이겼다고 사기치는 거예요. 근데 히틀러나 스탈린은 안 그랬거든요. 히틀러나 스탈린은 진짜 이기려고 그랬어. 사생결단을 한 거지. 자기 내부에 적이 있으면 항상 그렇게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식인들이 그 좀 어떻게 성향인 거예요? 네? 지식인들의 좀 진짜 지식이 아니라 조금 약간 지식인도 그런 게 있죠. 지식인들의 그 성향들이 지식인도 그런 네. 그 대중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대중이 굉장히 띠라거든. 띠란데다가 이게 확 몰리는 게 있다고. 그걸 두려워하는 거야. 자신감이 없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대중들을 컨트롤하는 거는 투사가 황소를 컨트롤하는 것만큼 쉬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반 지식인들은 대중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대중을 제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대중을 제압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굉장히 많은 지식인들이 대중을 두려워하고 제압하려고 해요. 진중권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진중권 내가 일부러 알고 있는 내가 아는 이름이 진중권밖에 없어. 진중권에 뭐 그 유감이 있었는 게 아니라 원래 지식인들은 다 대중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유시민이 그래서 인기가 없나 봐요. 말은 굉장히 그럼 그런 유시민 말은 되게 똑똑한데 보면은 유시민 항상 보면은 꼭 가르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안희정은 지식인을 두려워하지 저기 대중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면 그게 장점이야. 조금 그 한계를 넘어섰어. 노시민 아니 그 유시민이나 뭐 그쪽도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유시민 지금 그러면 노회찬이나 심상정 노회찬은 뭐 그런 거. 그러지는 아니고요. 노회찬은 얼굴 생긴 게 코미디언이라 가지고 그냥 대중이야. 그냥 자기 얼굴 따라간 거야. 내 얼굴이 이런 게 갈 수 없다. 딱 봐도 개그맨이잖아. 노회찬은 정상적인 인간인데 얼굴 따라간 거고 진중권 이런 사람들은
대중을 겪어본 적이 없어. 두려워하는 거고. 유시민 또 대중에 대해서 좀 약. 전형적인 지식인상이 그쪽 유시민 같은 거. 깡다구 없어. 그래서 보면은 이제 유시민의 그 정치 행보를 보면은 나는 이제 대구시장에 나가겠다 해서 대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또 뭐냐 또 나는 이제 경기도지사에 한번 나가봐야겠다 해서 또 경기도 한번 기웃거리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정생명이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그것도 보면은 진짜 딱 그 IS 하는 짓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신복을 못 만들었어. 유시민은. 자기 패거리를 만들어야 돼. 원래 유시민 또 김두관도 비슷한데 자기 패거리를 고향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고향 경주에 가봤자 누가 패거리 따라오자고. 자기 패거리가 없으면 그런다고. 아니지만 자기 패거리 있잖아. 충청도 가면 다 안지살이라고 알아주잖아. 유시민은 고향이 없어. 떠돌이 마음이 돼서. 사실 그 문제가 지식인으로서는 극복하기 쉬운 건 아니에요. 자기 신복이 있어야 돼. 자기 신복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유시민은 못 만든 것 같아. 김두관도 못 만들었고. 그래서 서울 출신들이 정치인으로 성공한 경우가 없잖아요. 왜냐면 서울 사람들은 절대 신복이 안 돼. 올인을 안 해. 그냥 부하가 없는 거야. 지금 정동영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고향에서는 조금 신복들이 좀 있거든요. 정동은 본인이 띠래가지고 본인이 띠래가지고 사람을 알아볼 능력이 없는 거지. 정치 싫어하는 것 같아. 지금도 뭐 하는 행동 보면 정치를 좋아하지 않아. 그냥 아나운서 하다가 어떻게 정치 올려고 왔지. 정치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 그게 아니라 본인의 지능이 떨어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아나운서 할 거면은 아나운서 소신 때는 다 머리가 좋은 줄 알았더니 나도 박영선, 엄기영, 지금 정동원. 손석희 같은 사람들이 정치권에 나오면 조금 아니 아예 좀 안 나오고는 있지만 좀 띠란 사람만이 아나운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잖아. 머리 좋은 사람 아나운서가 못 돼. 시킨 대로 딱 한단 말이야. 표정 딱 잡고 심수 딱 잡고 그런 표정이 나오는 사람들은 좀 띠란 사람이야. 그럼 손석희는 조금 그걸 알기 때문에 안 나올까요? 손석희는 잘 모르겠어. 손석희도 아직 시험에 안 들었어. 손석희도 나봤때 문제가 있어. 근데 진짜 엄기영은 시험에 들자마자부터 꽝이었잖아요. 근데 진짜 그 손석희도 시험에 들기를 회피하는 거야. 정상적이라면 벌써 정치에 나와야지. 거기 다 나왔잖아요. 신경민까지도 나왔는데. 손석희도 내가 볼 때 아주 겁이 많아. 정치가의 보수 기질이 없어요. 그런 이유는 자기 신복이 없기 때문에. 신복이 그냥 뭐 좋게 평가하면은 그냥 언론인에게를 꿋꿋하게 걷는 뭐 훌륭한 자세다 그렇게. 지금 그러면 조건 중에서는 그 대중을 마음을 읽는 그 마인드하고 아까 보면 자기 밑에 신복하고 여러 가지 신복하고 자기의 좀 겁없는 그런 것이 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네. 이 시대 정신이라든가 이런 거가 따라줘야지 그냥 잘 안 된다는 거죠. 뭐 지식이 많이 있다고 많이 좀 어느 한 분야에서 조금 그런 특출을- 그게 주로 이제 변두리에 태어났거나 네. 어릴 때부터 뭐 사인 게 있거나 운명적으로 또 휘말려야 돼요. 문재인도 38 떨어지잖아요. 운명적으로 휘말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있어야지 그냥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운명이 내 팔자가 이렇구나 해야 납득이 됩니다. 진짜 그러고 보니 노무현 대통령이 안 돌아가셨으면 문재인이 굳이 안 나왔겠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렇죠. 그 사건이 없었으면 인간들 다 약해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나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든지 나도 좀 골치 아프고 이게 다 신 때문이야. 신도 세계 잘못한 거야. 나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핑계할 때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순신 장군도 그런 것이 좀 있었을까요? 인간적으로. 근데 그게 꼭 모든 신이나 종교 이런 것 떠나서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그 지식 안에서 그걸 찾아요. 이순신은 대포를 할 줄 안단 말이야. 그 나름대로 그 지식의
일가견이 있었구나. 시대를 좀 앞서가는 일가견이. 이 대포 안에서 의지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난 이 대포만 잘 쓰면 된다. 그게 있다는 거죠. 꼭뭐 종교적인 그런 의지할 때 뭐 대중들을 의지하는 그걸 떠나서 어느 한 분야에 능통하면 의지할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시대 정신을 읽는 좀 감각이 좀 특이하게 있으면 조금 자신감이 있을 것 같아요. 정치하시게? 아니 어릴 때부터 조금 그 간에 헛바람이 들어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로 또 좀 착각 속에도 왕자병. 왕자병도 되지. 착각 속에도 아니 난 헛바람이 안 들어있어서 난 안 되겠어. 겸손한 사람 안 돼요. to say